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제가 겪은 일이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출장 중이라며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했죠. 내가 꼭 있어야 돼? 장례 치르는 건 니네 가족 일이잖아. 이랬던 사람이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난 뒤 저더러 시모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사위 노릇은 하기 싫으면서 제가 자기 집에 며느리 도리는 하길 원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남편 놈이 그간 저 모르게 저지르고 다닌 추악한 민낯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말 갑작스럽게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체격도 좋으시고 꾸준히 운동도 하셨던 분이라 저희 가족은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뭐?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고 다급한 목소리로 동생이 전화를 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아빠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손을 쓰기에 너무 늦었다고 했죠.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건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저만 보면 늘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면서 결혼할 때도 많이 보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아빠 써. 아빠가 돈 쓸 곳이 어디 있어. 얼른 받아. 화장품이라도 사서 써. 백화점 갔더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못 사겠더라. 돈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 괜히 싼 거 사지 말고 아주 좋은 걸로. 알았지? 제가 용돈을 드려도 다시 주시던 분이 아빠였고 첫째 딸인 제가 고생만 했다고 하시는 게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면 아빠와 싸운 적도 많았는데 있을 때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만 나더라고요. 엄마는 이날 기절 직전이었고 여동생은 그런 엄마를 부축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장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신 차리고 빨리 장례 준비부터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엄마도 동생도 저러고 있는데 저까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할 게 뭔지 알아보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왜 울어?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일단 장례 준비해야 하니까 빨리 와. 아니, 나 지금 출장 중이잖아. 남편은 해외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이때 일본으로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먼 나라면 몰라도 일본은 비행기 타면 금방 오는데 남편은 못 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못 오다니? 평일이라 표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아니라 나 일하러 출장 온 건데 갑자기 오라고 하면 어떡해? 아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남편은 계속 한숨을 쉬었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오기 힘들면 내일 와. 엄마도 당신 출장 중인 거 알고 있으니까. 아니, 나 일정 다 끝날 때까지 못 가. 내가 놀러 왔냐? 뭐? 그리고 내가 꼭 거기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머니 장례 치르는 건 네 가족 일이잖아. 아니야? 내가 없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선주야, 나 정말 바빠. 길게 통화 못해. 이런 일로 이번 출장 망치라는 거야? 나 일 마치고 한국 가면 따로 조문할게. 그럼 됐지?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서방은 바로 온다고 그래? 선주야! 선주야, 너 왜 그래? 아니야. 엄마, 나 집에 얼른 다녀와도 될까? 그래, 다녀와. 집이 가까우면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어서 세면도구랑 속옷이랑 이것저것 챙겨오려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빠와 아무렇지 않게 통화했는데 그래서 더 아빠가 돌아가신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저는 서둘러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 눈에 보이는 가방을 집어들고는 대충 넣고 바로 병원으로 왔는데 엄마와 동생에겐 남편이 일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출장을 간 거니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빠는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주변에 아는 분도 많아서인지 수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는데 그중 제 남편은 없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도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간 게 전부였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보고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주야, 남편은 어디 있어? 아, 출장이라서요. 너무 멀리 가서. 멀리? 뭐 부산? 제주도? 해외로 갔거든요. 해외면 뭐 어쩔 수 없네. 이해해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남편들 다 저러냐며 사위 없이 장례 치르냐고 하는 소리도 들렸죠. 일 때문에 못 오는 거니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화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일에 무심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위가 어디 있나요? 장례 기간 내내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부질없더라고요. 시댁은 결혼한 신우의 어머님 뿐이었는데 남편과 결혼 후 어머님께 일이 생기면 늘 제가 챙겼습니다.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 달간 입원을 하셨을 때에도 신우와 제가 번갈아 가며 병원을 찾았고 퇴근 후에는 시댁에 가서 주말 동안 간병도 했죠. 뭔가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모 성격이 극성맞고 예민해서 그 성격을 맞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도 남편의 어머니니까 며느리로서 챙겨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전화는 물론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살자 이거구나. 앞으로 쭉 이렇게 각자 살면 되겠네. 지사하지만 남편이 이번엔 너무나 세게 선을 넘었기에 저도 더는 시댁에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둘째 날 저녁 남편의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혹시 칫솔 여분 있어? 저기 검은색 가방 안에 봐봐. 아마 있을 텐데 없으면 나가서 사오지 뭐. 이 가방 맞지? 근데 언니는 노트북까지 챙겨왔어? 여기서 일하려고? 노트북? 나 노트북 챙긴 적 없는데. 여기 봐봐. 정말 그 안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 출장 때 이 가방을 남편이 들고 갔었는데 노트북을 따로 빼놓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노트북을 쓸 일이 없어 열어본 적이 없는데 동생이 얘기하길래 한번 꺼내봤습니다. 열어보니 중요 문서가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폴더도 몇 개 없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뭐가 들었나 싶어 폴더를 하나씩 클릭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남편이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간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 사진이 나오길래 이게 뭔가 싶어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확인했는데 다른 폴더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찍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언니, 뭘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 뭔데 그래? 이거 형부잖아. 옆에 여자는 누구야? 뭐야 이 사진? 설마 형부 바람 펴? 저기 선이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 지금 이것까지 알면 큰일 나. 아니, 형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설마 출장 간다고 해놓고 여자랑 놀러 간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다.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 이 사진 대체 뭐냐고. 저는 일단 동생을 진정시켰고 확실해지기 전까지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는 무사히 잘 치렀고 아빠도 잘 모셨습니다. 엄마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식사도 거의 못 하셔서 현기증이 난다며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다 같이 친정으로 갔고 동생이 있어서 저는 저녁까지 머물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언제 왔어? 너 오늘 오전 비행기로 왔어? 그런데 왜 전화도 안 했어? 뭘 전화를 해. 장례 다 끝났을 텐데. 그리고 내가 따로 시간 내서 낙골당 간다고 했잖아. 나 계속 일만 하고 와서 피곤해. 잔소리는 여기서 끝내라. 그러더니 남편은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잔다고 깨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계속 말할 기운이 없었고 제가 할 일은 따로 있었기에 편하게 잘 수 있을 때 실컷 자라고 냅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집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여태 혼자 잘 사셨는데 갑자기 모시자고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한 것 같아서 장인어른 보니까 건강이 자신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게 엄마는 예전에 사고로 수술한 적도 있고 지금이야 건강하시다고 해도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우리 엄마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려가냐? 안 그래? 남편은 친정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고는 시모가 걱정이 된다며 혼자 계시니 모시자고 했습니다. 제 의견과 상관없이 남편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저에게 통보하듯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남편은 시모를 모실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모의 성격은 정말 예측 불가였습니다.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같이 살면 저는 물론 남편 본인도 피곤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덜컥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아주 바빴습니다. 당신 뭐해? 뭐하긴 며칠 있으면 엄마 와서 이 방 써야 하는데 커튼이랑 새로 달아야지. 도배로 할까? 마음대로 해. 넌 어떻게 시어머니가 오신다는데 가만히 있냐? 며느리 맞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툴툴거리면서 커튼도 새로 사와서 달았고 서랍장이랑 침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오기 하루 전날 남편은 방이 깨끗해야 한다며 바닥을 걸레질까지 손수 직접 하더라고요. 어때? 깨끗하지? 그러네. 엄마 오시면 늘 하던 대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 알았지?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퇴근길에 시모를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니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왔는데 시모는 여전했어요. 잘 있었니? 네. 그런데 살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디가 지저분해요? 어디긴 전체적으로. 정리할게 엄마. 이리로 와봐요. 여기가 엄마가 지내실 방. 이 방에 침대 없었는데 산 거야? 그럼요. 바닥에서 엄마를 주무시게 할 수는 없죠. 정민이 네가 샀지? 그럼 이 아들이 사지 누가 사요? 시모는 저를 슬쩍 쳐다봤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사소하게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책을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보는데 시모는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돈 쓴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넌 뭘 자꾸 시켜? 택배가 뭐 이렇게 자주 오냐고? 너도 명품 좋아하냐? 내 친구 며느리 보니까 아주 그냥 책이에요. 뭐? 여기 보세요. 책이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를 겪어보고도 모르세요? 제가 언제 명품 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거 사는 거니까 택배 오는 걸로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에게 전화하는 걸 가지고도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와? 오늘 야근도 없다며. 야근을 하거나 따로 약속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 연락도 없이 늦길래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으시고는 아우 끊어! 일하느라 힘든 사람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끊어 얼른!
이런 식으로 꼭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나 남편은 회사에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머니께 남편이 회사에서 밥 먹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에서 나오는 밥이 뭐 제대로 나오겠냐? 참말 말고 차려라. 안 먹을 텐데요. 아이 글쎄 차려. 뭐 어려워? 그래서 시모의 말대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모는 이미 드셔서 남편이 먹을 밥상을 차렸는데 제 말대로 남편은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했고 집에 와서도 배부르다며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그래. 아들 출출하지 않아? 배불러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밥상을 다시 치우라고 하더군요. 사실 화는 안 났습니다. 시모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요. 시모는 저만 보면 시킬 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느꼈죠. 결혼하고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외식을 하려고 시댁에 갔는데 그날 결국 외식은 안 하고 시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설거지까지 싹 다 했죠. 그런데 시모는 집에 가려는 저한테 잠깐 기다려보라며 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서 차를 빼서 올라온다며 먼저 나간 상황이었고요. 반찬이라도 주시려나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껴. 장갑은 왜요? 시모는 비닐 위생장갑을 주시면서 얼른 손에 끼라고 했고 한 손에는 음식물이 담긴 봉투와 다른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주시며 나가는 길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쓰레기는 버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물은 아파트에서 쓰는 전용 카드가 있어서 저더러 쓰레기 버리고 카드는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머님이 어려워서 버리긴 했는데 시모는 저만 보면 항상 뭔가를 시키려고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도 출장을 자주 갔기에 결혼하고도 출장을 가면 저 혼자 시댁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겪으며 성격이 어떤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와 남편에게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매달 말일에 용돈 받는 날이 되면 그 돈을 며칠 만에 다 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늘 돈 없다고 돈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저축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옷이나 신발을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분들 만나 식사를 하거나 여가 활동을 하신다면 모를까 정말 어이없는 곳에 돈을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의료기기 판매하는 곳에 가서 돈을 쓰고 계셨죠. 처음에는 뭐 하는 곳인지 몰랐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뭔지 여쭤보면 넌 말해줘도 몰라. 저거 아주 비싼 건데.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돈 버는지.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사은품으로 받은 것처럼 보이는 물티슈나 반찬통, 처음 보는 음료수 등 집에 가져가도 먹지 않고 쓰지 않을 물건들만 잔뜩 챙겨주셨어요. 넌 좋겠다. 뭐가요? 이런 시댁이 어디 있어. 다들 뭐 바라기만 하지 나처럼 며느리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잘 들고 내려갈 수 있지? 아, 네. 그래서 시댁에 갔다가 집에 갈 때 시모가 이런 물건들을 챙겨주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그딴 건 어디 주워왔냐고 할 정도로 남편이 보기에도 다 쓸데없는 물건들이었는데 시모한테 받아왔다고 했더니 그 뒤로 비슷한 물건을 받아와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시모가 뭐 하고 다니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그 회사에 그만 가시라고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리는 한 달 용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어머님 필요하신 곳에 쓰세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곳에 쓰고 있어. 그 회사 제가 알아보니까 좀 이상한 곳 같던데. 어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여기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끄러! 거기 그 회사 사람들이요? 날 얼마나 아껴주는 줄 알아? 내 건강을 얼마나 챙겨주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아무리 말씀드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그냥 둬. 엄마도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심심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건데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신경 써. 엄마가 애냐?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고 아는 것도 많으신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아. 우리 엄마 절대로 사기당할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저도 더는 시모가 뭘 하고 다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시모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역시나 시모는 제가 쉬고 있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시키려고 했죠.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들어와 피곤한데 갑자기 걸레를 빨아오라며 식탁 바닥을 닦으라고 하질 않나, 한밤중에 욕실 청소를 하라고 하질 않나 사람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라면 그냥 참고 했을 겁니다. 시모와 부딪혀서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시모와 싸우면 저만 피곤하니까 그냥 해버리고 말하는데 이제는 아니죠.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잡기도 했고 혼자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가 들어가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한참 회사에서 일이 많을 때라 야근이 연이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였고 좀 더 늦으면 12시를 넘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제가 못마땅했겠죠.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건 안쓰럽고 속상하면서 며느리가 늦게까지 일하면 여자가 뭐 할 일이 있다고 이 시간까지 잡아두냐며 회사도 무시하고 저도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늦냐?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밤 10시는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요. 어머님 아들은 외박도 하는데 출장도 자주 가고요. 그거야 우리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 없으면 그 회사 굴러가겠냐? 에이, 어머님 농담도. 어머, 농담이라니? 그 회사에 능력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아들 한 명 없다고 회사가 안 굴러가요? 피곤해. 어머님, 저 그럼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해서 그만 들어가 잘게요. 주무세요. 솔직히 시모와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할 말도 다 했고요. 남편도 그렇게 사는데 저도 못할 건 없었죠. 그동안 제 건강은 못 챙긴 것 같아 아파트 헬스장도 끊어서 운동도 시작했고 엄마 걱정에 퇴근 후 친정에 들렀다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매일 늦으니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회사 일대가 많아 전화를 못 받거나 또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받으면 짜증 섞인 그 목소리로 왜 안 오냐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회사여서 일하는 중이라고 하면 건방 떨지 말라며 네가 회사에서 그 시간까지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냐고 하시는 분이라 솔직히 시모 전화는 안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시모 전화를 받은 남편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했는데 선주야, 너 지금 어디야? 회사. 아직도? 왜? 아니 엄마가 너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일하고 있어. 그러는 넌 어딘데? 나 약속 있어서 밖이야. 나 늦으니까 그렇게 알아. 끊어. 밖에 있을 때도 시모가 이 정도인데 집에 있는 날은 더 했습니다. 주말에 피곤해서 늦게까지 누워있으면 거실에서 시모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니 쟤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자냐? 그냥 두세요. 피곤한가 보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들어가서 다시 자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유 엄마 좀. 알았어. 그런데 쟤 좀 편한 것 같아. 너 모르겠어? 뭐가요? 전에는 내가 뭐 시키면 잘만 하더니 이제는 안 해. 쥐 아빠 장례 끝나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 된 것 같다니까. 저 없을 때 제 뒷담화는 기본이고 사실 제가 있으나 없으나 시모는 늘 저를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시모가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 제일 스트레스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회사 일로 바쁘기도 했지만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느라 정말 하루하루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모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 한동안 상간녀를 만나지 못했더라고요. 바로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점점 짜증이 쌓여갔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시모가 붙잡아 앉혀놓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니 귀에 들어오느냐고요. 거기다 제 욕까지 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피곤할 때 하면 듣기 싫은 법인데 남 욕하는 거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도
조금씩 시모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고 저한테 좀 일찍 퇴근할 수 없냐는 말도 했습니다. 그건 안 되지. 나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어쩌냐? 나도 다음 주에 출장 잡혀있고 이번 주 내내 야근해야 하는데.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젠데?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잖아. 언젠 혼자 안 계셨어? 여태 혼자 생활하셔도 잘 사셨는데 왜 그래? 너 무슨 말이 그래?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이 그래? 그럼 나더러 그 좋은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어머니 말동무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그걸 원해? 그럼 할게. 대신 내가 버는 월급 그대로 나한테 줘. 뭐? 이럴 거 예상 못했어? 내가 전업주부가 아닌데 애초에 어머님을 모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도 당신이 모시자고 했고. 선주 너도 좋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이 말했지만 당신은 이미 마음대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잖아. 내가 반대해도 밀어붙일 거였잖아.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야. 집에 오면 자기 엄마한테 시달리고 정하고는 툭하면 싸우고 상간녀도 못 만나니 남편은 짜증이 극에 달했는데 며칠 뒤 신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저도 일을 일찍 마쳤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마침 주차장에 남편 차가 있길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바뀐데 왜? 누나 와 있어. 그래서? 아니 오랜만에 누나 왔는데 얼굴이나 보면 좋잖아. 지금 바로 못 와? 그 전화를 받고는 저도 할 거 다 하고 천천히 집에 갔는데 신우가 집에 안 가고 있더라고요. 올케! 지금 몇 시야? 11시네요. 아직 안 가셨어요?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렸지. 이제 봤으니까 얼른 가세요. 그런데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늦는다며?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저도 너무 피곤해요. 엄마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종일 혼자 계시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반대했던 거예요. 뭘 반대해?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요. 정민 씨가 이렇다니까요. 책임지지도 못할 일 이렇게 막 버려놓고. 늦었는데 얼른 가세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잘 듣는 효자였는데 자기 누나 말도 엄청 잘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기도 했는데 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어릴 때부터 누나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했다던데 그렇게 자라서인지 신우 말에 남편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 제가 신우한테 좀 버릇없게 군 것에 대해 남편이 한밤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일어나봐. 왜? 나 피곤해. 잘래. 아까 뭐야 그게 우리 누나한테? 내가 뭘? 버릇없었잖아. 자기보다 윗사람인데 내 누나인데. 그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투가 좀 버릇없었다면 그건 미안한데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회사에서 중요한 일 빼놓고 어머님 말동무라 하라는 거야? 나도 일하느라 피곤해. 나는 내 개인 생활 없어? 적당히 좀 해라.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남편은 좀 캥기는 게 있는지 더 말을 잇지 못했는데 확실히 예전처럼 제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지 않으니 남편 역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좀 이상했습니다. 원래도 늘 짜증을 내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신경질이 부쩍 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시모와 같이 살면 제가 전처럼 시모를 잘 챙기고 살 거라 생각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힘들어했습니다. 시모의 불만도 짜증도 모두 남편이 들어줘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도 시모의 전화를 받아야 했는데요.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제가 왜 또 늦냐고 언제 오냐고 물었고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늦는 거야 회사 때문이고 그래도 늘 아침은 차려드렸는데 거짓말까지 하니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선주야 엄마한테 전화 좀 안 오게 할 수 없냐? 내가 무슨 수로? 어머님 핸드폰이라도 뺏을까? 그 말이 아니잖아. 늦는 거야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나도 아는데 엄마 식사는 좀 챙겨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나서 내가 아침 안 차리고 출근한 적 있냐? 주말에도 전날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날 빼고는 일어나서 식사 챙겼어. 그런데 왜 엄마가 저런 말을 해?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요즘 부쩍 신경질도 많이 내시고. 병원 모시고 가봐. 야! 당신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고 나도 좀 이상해서 그래. 신경질도 너무 많이 부리는 것 같고 방금 전 한 일도 깜빡깜빡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뭐 병원? 병원 얘기는 진심이었습니다. 시모가 좀 이상했거든요.
정말 별일 아닌 것에도 짜증을 심하게 내시거나 방금 식사를 하셨는데 밥 안 먹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남편과 다투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니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준비가 다 끝나갔습니다. 남편의 이메일과 핸드폰, 그리고 블랙박스, 거기다 결정적으로 노트북에서 발견한 상건녀와의 사진까지. 이 정도면 소송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타이밍에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자주 가던 출장도 현저히 줄었는데 이것만 봐도 그간 상간녀와 만나기 위해 가짜 출장을 참 많이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암튼 상간녀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는데 시모한테 시달리고 저하고도 매일 싸우니 남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나가서 상간녀와 만날 시간도 체력도 없어서인지 둘 사이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밤마다 확인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남편 핸드폰의 패턴도 알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었는데 그간 믿었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노트북을 보고 난 뒤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증거 찾아내서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며 상간녀와 출장 가서도 만나고 퇴근하고 만나고 상간녀의 집에서도 데이트하는 걸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한테서 오는 연락도 뜸해지고 둘 사이가 삐걱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었죠.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집에 와서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신경을 쓰는 게 다 티가 났습니다. 신우는 저한테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고 하루에도 여러 번 톡을 하고 시모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욕하고 의심하고 남편이란 놈은 그간 저 몰래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이런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다 싶어 신우까지 불러서 저는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날 신우한테 뺨까지 맞았는데요. 어쩐 일인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뭐래? 이혼? 네. 제정신이야? 저 멀쩡한데요.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서 지금 수쓰냐?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 아니라 이 인간이랑 같이 못 살겠어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말 똑바로 안 해? 내 동생한테 이 인간? 그리고 신우는 그 말을 하자마자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 준아, 말로 해. 왜 그래? 너 내 앞에서 얘 편들지 마라. 맞을 짓 해서 때린 거니까. 그래서 저도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손주야 왜 때려? 맞을 짓 했잖아. 얘 좀 봐라. 야, 내 동생이 어떤 앤데 몸에 손을 대? 나도 여태 우리 정민이 때린 적 없는데. 방금 그러셨잖아요. 맞을 짓 해서 때린 거라고. 김정민 이 인간이 뭐하고 다녔는지는 알고 이러세요? 내 동생 너보다 공부 잘해서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 들어갔고 유학 간 적 없는데도 영어 잘해서 해외 영어부에서 일하는 거 몰라? 아주 잘 알죠.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인간이 덜 되는데? 똑똑한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날 신우는 저를 또 때리려 했지만 저는 신우의 팔을 막았고 그동안 못다한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식모예요? 친정에 가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저는 시댁 가서 그러고 있으면 욕먹잖아요. 특히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설거지까지 다 하고 앉아서 좀 쉬려고 하면 또 일 시키시는 분이었는데 저 그때 짜증났지만 다 참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중에 며느리 돌이 했네 안 했네 말 나오는 거 싫어서 다 했다고요. 제가 못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데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김정민 이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출장 때문에 못 온다고 했죠? 그거야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맞아요. 회사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냥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으면 서운하고 끝났을 텐데 저더러 친정아빠 장례니까 본인은 없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민아,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니 뭐 똑바로 말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모나 신우는 여전히 남편 편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요. 그런데 바람은 아니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일본으로 어떤 여자랑 온천 여행 간 것도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뭐? 청민아, 아니지? 네가 무슨 바람을 펴. 그렇지? 이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당황한 표정이었고 얼굴은 물론 귀랑 목까지 벌게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무슨 바람이야. 너 할 말 없으니까 날 바람 피는 놈으로 몰고 가냐? 내가 왜 할 말이 없어? 그거 말고도 니네 엄마한테 그동안 당한 게 하도 많아서 몇 날 며칠 새도 부족할 판이야. 그런데 너 계속 거짓말하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노트북에서 본 상간녀와 남편의 사진을요. 신우와 시모는 그 사진을 보고 난리가 났고 정말 바람 피운 거냐면서 등짝을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다는 소리가 아니 잠깐 만난 건 맞는데 정리했어. 정말이야. 진짜야?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네가 바람 피운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 나 소송하려고. 너랑 못 살게 해서 이혼 소송하고 그년 앞으로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뭐? 이깟 사진 몇 장으로 소송을 한다고? 그냥 잠깐 연락하고 지낸 아는 동생인데? 그래? 그럼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해보든가. 내가 뭘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설마 내가 아무것도 없이 소송이라는 걸 하겠어? 며칠 뒤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남편은 입장이 곤란해졌는지 저한테 다 끝난 사이라며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집도 주고 돈도 준다고 했지만 저도 벌 만큼 벌고 어디 가서 돈으로 아쉬운 소리 할 정도는 아니라 됐다고 거절했어요. 어차피 법대로 하면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될 테니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소송은 돈보다는 판결문 때문이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남의 가정 파탄냈으면 그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모는 거의 매일같이 화를 냈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도 열심히 했고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에도 갔고요. 제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친정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고는 빨리 이혼해서 제 인생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혼보다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걸 제가 가진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 가능했기에 그 어떤 반박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남이 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달리 전 남편은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이미 전부터 상간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소송으로 관계가 이상해졌으니까요. 그거야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지긋지긋한 그 집에서 벗어나 받을 거 받고 챙길 거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 후 집을 나가려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주야, 아무리 이혼 도장 찍었다고 해도 이렇게 바로 나간다고? 이제 우리 남이야. 부부 아니라고.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누가 봐주냐? 우리 집 일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내 말이 뭐가 문제 있어? 우리 이혼했다고. 정신 좀 차려. 그렇게 친정에 들어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도 편했고 늘 걱정이었던 엄마도 매일 보고 살 수 있게 되어 좋더라고요. 엄마나 여동생은 전 남편을 만나면 정말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다 끝났고 소송으로 혼내줬으니 생각도 말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전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었는데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동생과 저는 퇴근 후 엄마와 치킨을 먹으려고 주문한 상태였어요. 언니, 치킨 도착했대. 벌써? 내가 가지고 올게. 그런데 치킨을 가지러 현관문을 연 동생은 깜짝 놀란 목소리를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빨리 와봐. 얼른. 왜 그래? 급하게 현관으로 갔더니 글쎄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너 뭐야? 여기 왜 있는데? 너한테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길래 일단 찾아왔는데 문 앞에 배달 음식이 있어서 누군가 나오겠지 싶어서 기다렸어. 가라. 잠깐만 선주야, 나 진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중요한 얘기야. 아니, 우리 이제 남이라고. 부부 아닌데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뭐가 남았는데? 네 말이 맞았어. 뭐? 남편은 이날 울먹거리는 목소리였고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그때 네 말 듣고 병원 바로 갈걸. 엄마 치매래. 뭐? 네가 그때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병원 모시고 가보라고 했었잖아.
시모는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쩍 신경질을 부렸던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병원에서는 초기라고 했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자꾸 까먹고. 그래서 선주야,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랬지. 나 원래 정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너랑 결혼하고 살면서 독해졌어. 하도 당한 게 많아서.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말하는 건데? 다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독긴 뭘 도와. 니네 가족 일이잖아. 그러지 말고. 벌써 잊었냐?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아빠 장례 치러야 한다고 오라고 했더니 출장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 참, 출장도 아니었지. 그년하고 놀아야 하니까 오기 싫었던 거지. 그런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나 본데 이제 알겠지? 내가 챙길 사람은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야. 너희 엄마는 네가 챙겨. 알았냐? 설상가상으로 전 남편은 불행한 일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전 시모가 그동안 의료기기 판매를 해본다고 기기를 구입하느라 여기저기 돈을 빌려놓고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시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전 남편을 찾아와 대신 갚으라고 난리였다는데 그게 집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회사였다고 하네요. 전 남편의 회사에는 저도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현재 전 남편은 상황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바람펴서 이혼당했다고 소문도 퍼졌고 같이 입사한 친구들이 등을 돌리면서 회사에 출근해서도 다른 직원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죠. 거기다 전 시모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돈 갚으라고 난동을 피웠으니 쪽팔려서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니겠어요? 무엇보다 전 남편은 자기 누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 요양원 얘기도 못 꺼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그런 시설에 보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케어할 것도 아니면서 결국 전 남편만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듣기론 상간녀한테 연락해서 전 시모를 챙겨달라고 했다는데 치매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되었으니 전 남편은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요? 전 남편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결혼이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믿으며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와 동생 이렇게 셋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종종 아빠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잘 살 테니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